이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컨텍스트 API를 통해 컨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react.createContext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예제 코드에 나온 것처럼 함수의 파라미터로 기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컨텍스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리액트에서 렌더링이 일어날 때 컨텍스트 객체를 구독하는 하위 컴포넌트가 나오면 현재 컨텍스트의 값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위 레벨의 프로바이더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위 레벨에 매칭되는 프로바이더가 없다면 이 경우에만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은 프로바이더 없이 컴포넌트를 테스트할 때 유용합니다. 참고로 기본값으로 undefined를 넣으면 기본값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react.createContext 함수를 사용해서 컨텍스트를 만들었다면 이제 하위 컴포넌트들이 해당 컨텍스트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더입니다. 영단어 프로바이더는 제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컨텍스트 객체는 프로바이더라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context.provider 컴포넌트로 하위 컴포넌트들을 감싸주면 모든 하위 컴포넌트들이 해당 컨텍스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바이더는 이 코드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바이더 컴포넌트에는 value라는 프롭이 있으며 이것은 프로바이더 컴포넌트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위 컴포넌트들이 이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하위 컴포넌트들이 데이터를 소비한다는 뜻에서 consuming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consuming 컴포넌트는 컨텍스트 값의 변화를 지켜보다가 만약 값이 변경되면 재렌더링 됩니다. 참고로 하나의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는 여러 개의 consuming 컴포넌트와 연결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는 중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로 감싸진 모든 consuming 컴포넌트는 프로바이더의 value 프롭이 바뀔 때마다 재렌더링 됩니다. 값이 변경되었을 때 상위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대상이 아니더라도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컨텍스트를 사용한다면 하위 컴포넌트에서는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이때 값의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object.is라는 함수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object.i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프로바이더 밸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는 재렌더링 여부를 결정할 때 레퍼런스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바이더의 부모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되었을 경우 의도치 않게 컨슈머 컴포넌트가 재렌더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코드는 프로바이더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될 때마다 모든 하위 컨슈머 컴포넌트를 재렌더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밸류 프롭을 위한 새로운 객체가 매번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밸류를 직접 넣는 것이 아닌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로 옮기고 해당 스테이트의 값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수정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밸류를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를 선언하고 스테이트의 값을 프로바이더에 넣어줬습니다. class.context 타입은 프로바이더 하위에 있는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래스 컴포넌트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myClass.context 타입은 myContext라고 해주면 myClass라는 클래스 컴포넌트는 myContext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클래스 컴포넌트에 있는 컨텍스트 타입 속성에는 react.createContext 함수를 통해 생성된 컨텍스트 객체가 대입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this.context를 통해 상위에 있는 프로바이더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제 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렌더 함수를 포함한 모든 생명주기 함수 어디에서든지 this.contex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API를 사용하면 단 하나의 컨텍스트만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컴포넌트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컨텍스트의 데이터를 구독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앞에 나온 class.context 타입을 사용하면 되고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바로 이 context.consumer를 사용하여 컨텍스트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context.consumer를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컴포넌트의 자식으로 함수가 올 수 있는데 이것을 function as a child라고 부릅니다. context.consumer로 감싸주면 자식으로 들어간 함수가 현재 컨텍스트의 밸류를 받아서 리액트 노드로 리턴하게 됩니다. 이때 함수로 전달되는 밸류는 프로바이더의 밸류 프롭과 동일합니다. 만약 상위 컴포넌트의 프로바이더가 없다면 이 밸류 파라미터는 create context를 호출할 때 넣는 기본값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function as a child는 컴포넌트의 자식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액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위 컴포넌트들을 children이라는 프롭으로 전달해 주는데 children으로 컴포넌트 대신 함수를 사용하여 이 코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객체는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문자열 속성을 가집니다. 또한 크롬의 리액트 개발자 도구에서는 컨텍스트의 프로바이더나 컨슈머를 표시할 때 이 디스플레이 네임을 함께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my display name이 리액트 개발자 도구에 표시됩니다. 앞에서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class.context 타입을 사용하면 한 번에 하나의 컨텍스트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context.provider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theme 컨텍스트와 user 컨텍스트 이렇게 총 2개의 컨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앱 컴포넌트에서는 각 컨텍스트에 대해 2개의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여 자식 컴포넌트인 레이아웃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컨텍스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컨텐츠 컴포넌트에서는 2개의 컨슈머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 또는 그 이상의 컨텍스트의 값이 자주 함께 사용될 경우 모든 값을 한 번에 제공해주는 별도의 렌더 프롭 컴포넌트를 직접 만드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함수 컴포넌트에서 프로바이더와 컨슈머를 사용해서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클래스 컴포넌트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수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 컴포넌트를 매번 컨슈머 컴포넌트로 감싸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7강에서 배운 훅입니다. use context 훅은 함수 컴포넌트에서 컨텍스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use context 훅은 이 코드와 같이 사용합니다. react.createContext 함수 호출로 생성된 컨텍스트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현재 컨텍스트의 값을 리턴합니다. use context 훅을 사용하면 컨텍스트의 값을 다른 방식과 동일하게 컴포넌트 트리 상에서 가장 가까운 상위 프로바이더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만약 컨텍스트의 값이 변경되면 변경된 값과 함께 use context 훅을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재렌더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use context 훅을 사용하는 컴포넌트의 렌더링이 꽤 무거운 작업일 경우에는 별도로 최적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e context 훅을 사용할 때에는 파라미터로 컨텍스트 객체를 넣어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처럼 컨슈머나 프로바이더를 넣으면 안 됩니다.